짠! 아,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은 빅4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인맥 털기 첫 시간으로 개업 회계사와 빅4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신 두 회계사 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4 중 한 곳에 입사해서 12년째 한 감사본부에서 계속 근무 중인 회계사입니다. 지금 직급은 디렉터고요. 얼마 전에 승진했습니다. 와!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CPA 수험생 또는 CPA 어떤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듣고 오늘 이 촬영에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부터 회계사 경력을 시작해서 빅펌 감사본부에 5년 정도, 그리고 다른 빅펌 이제 그 재무자본부에 2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로컬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로컬 생활 총 5년 정도 중에서 개업은 2년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12년차 회계사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그 우리 아는 회계사님께서 특별히 인맥을 털자고 하셔가지고 네, 뭐 별거 없지만 와서 이제 많은 얘기 여기 지금 전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변이 다 회계사 마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빠 두 분을 모셨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먼저 빅4 회계법인 다니고 있는 회계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개업이나 다른 루트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빅4에 다니게 되셨을까요? 예, 사실 지금 회계법인에서 정말 고인물 중에 한 명인데 예, 이게 저도 처음부터 뭐 빅4에 오래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지금까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입사 동기들뿐만 아니라 뭐 각 선후배들도 이미 매우 다양한 진로를 선택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루트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오긴 했습니다. 뭐 불과 3년 차에 이제 개업을 해서 지금 자리 잡은 동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5, 6년 차 기점으로 로컬로 이직해서 반개업 또는 개업으로 나가서 현재 자리 잡은 동기들도 많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돌발 질문인데, 네. 빅4에 계속 있다 보면 퇴사하시는 회계사님들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언제쯤 가장 많이 퇴사하는 것 같나요? 특정 시기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2008, 9년 때는 IFRS 도입 용역이 제일 많았을 때 대거 퇴사가 있었다고. 저희 때는 이제 뭐 사실 내부에게 용역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좀 비슷한 업무에 지겨움을 느낀 동료들이 많이 퇴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차로서는 이제 보통 매니저? 예, 그쵸. 전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잘 5, 6년 팔린? 차. 예. 그리고 또 뭐 공기업이나 인더스트리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 트렌드는 좀 추세는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빅4에 남은 이유를 꼽자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그쵸. 거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수준입니다. 개인 성격과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크게 어떤 환경의 변화를 사실 좋아하지 않았고 한 곳에 이제 머무르는 거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나 어떤 시스템인 체계 하에서 룰대로 움직이는 거에서 저는 주로 안정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제 성향 이유가 있었고요. 아, 잠깐만. 네. 말 끊어서 미안해요. 그냥 로컬 갔을 때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없다고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는지. 되게 놀랐어요. 이게 바로 원시적인 어떤 그치. 현실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게 그 로펌처럼 그 독립체산체 개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원펌의 형태를 가진 성격을 갖게 그쵸. 되는데 이제 그 로컬에 나오면은 그 과거 정말 옛날에 그쵸. 그 빅펌들이 옛날이었을 시절이 있었을 건데 그 시절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제가 갔는데 그때 갔을 때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아무런 체계도 없고 정말 내가 나로서만 작용을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는데 근데 그게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뭐 장단이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쵸. 장단은 좀 이따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을 이어가자면 빅4에 남냐 안 남냐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이벤트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작은 이벤트로요? 정말 어떤 사람한테 빈정이 상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타이밍 정말 개업 시장이 좋았을 때 나가서 자리 잡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클라이언트나 이런 업무적인 포트폴리오가 워낙 빅4에서는 케바케 그 개인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업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에 그쵸. 불만을 품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격과 그런 회사 내에서의 뭐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같이 그리고 일하는 작은 이벤트가 없었다? 아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결국은 나가면은 물론 이렇게 없진 엮었다? 않지만 그런 거를 좀 참을만 했다. 참을만 이제 했다. 동료들 이제 제가 비교적 같이 일하는 본부 안에서나 또 다 사람들이 좋으셨고 제가 일하는 클라이언트나 어떤 포트폴리오도 나쁘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 뭐 성과평가라든지 뭐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는 계기들 모여서 그냥 한 해 한 해 꾸역꾸역 넘어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고인물이 되었다. 뭐 이 정도. 예, 그 정도. 아니 근데 진짜 뭐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몰랐겠지만 이제 커가면서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빅4에 계속해서 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큰 본부에 있다 보니까 동기들이, 남아있는 동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이번에 3명이나 조기 승진을 했어요, 디렉터로. 그러니까 오빠는 나보다 하나 위니까. 그래서 조기 승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와, 씨, 너무 멋있다. 이거, 이 진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좀 버텼으면 이런 기회도 왔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 빅4에서 남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나는 너무 오래전에 떼어놨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개업 회계사님한테 있어서 개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빅펌에 처음 입사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로컬에 대한 게 되게 생소하고 잘 모르는 거긴 했어요. 근데 다만 그때는 많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알게 되고 했었는데 뭐 애초에 뭔가 빅펌에서 파트너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간다는 선택지는 되게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계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이 일을 선택한 거고. 근데 진짜 또 자꾸 말을 끊는 거 너무 미안한데 끊어주세요. 좋습니다. 괜찮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개업에 너무 잘 어울리고 빅4에 남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회계사들이다라고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짠. 돌발 질문 있지 않았어? 뭐였지? 아니 오빠는 회계사로서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그 말을 하고 싶었구나. 싶었던 거야. 질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빅펌에 남느냐 로컬에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로컬도 일종의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직이라는 게 원래 한 번이 어렵지 그치?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차쯤 됐을 때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감사만 하다 보니까 평가나 뭐 이런 쪽의 업무에 대한 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나가서 배우지 않으면 못 배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니저 이후에 나가서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본부에서 배울 수 없는 업무. 제가 있던 법인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뭐 본부가 이동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이동하는 프로그램이든 다른 법인에 가서 배우든 감사본부 이외의 본부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회가 매니저가 넘어가고 이랬을 때 되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다 그죠? 보니까 그때 이제 한 4년차, 5년차쯤 됐을 때 결심을 해서 이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빅4에서 빅4로 옮긴 거잖아요. 빅4에서 빅4로 옮긴 거였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은 빅4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그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빅펌에서 배워서 그 사람의 주요 경력이 되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로컬 나와가지고 새로운 업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런 게 하나 그렇긴 있어요. 하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닫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다만 빅펌에서 뭔가 했다고 했을 때 그 경력이 로컬 나와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치. 왜냐면 내가 만약에 빅펌에서 텍스를 했어. 텍스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로컬에 취직하려고 했을 때 나는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건 첫 번째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더 적어도 로컬 시장에서 전문가야 내지는 이 일을 했어 라고 하려면은 빅펌에서의 경력은 되게 중요해요. 그치. 생각보다. 근데 그게 뭐 빅펌에서 경력의 길이나 경력 기간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딱 로컬 나와서 보면은 이 사람이 빅펌에 얼마나 있었구나라는 거 티가 나요. 그치. 왜냐면 업무에 대한 어떤 깊이나 이런 게 달라.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이게 빅펌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로컬에서 내가 원래 한 번 하면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서 로컬에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하는 거랑 빅펌에서 막 엄청 굴러 그래가지고 한 거랑의 그 퀄리티는 좀 다르긴 하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로컬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고민하고 공부하고 막 그치. 치열하게 했다면 빅펌 못지 않은 사바사야 사람 그런 가이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물론 로컬에서 요구하는 어떤 업무의 퀄리티가 빅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로컬이라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쵸. 어떤 맞아요. 클라이언트의 깊이나 아니면 법인 내에서의 그 퀄리티에 대한 어떤 관리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로컬에서 배웠다고 뭔가 떨어지고 맞아요. 빅펌에서 한다고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건 그냥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회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웬만하면 빅4에서 배웠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왜냐면 빅4가 뭐 그 로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체계 같은 게 따로 딱히 없잖아. 왜냐면 독립채산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빅4는 체계적으로 그 임직원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꼭 하려면 로컬에서는 잘 배울 수 있지만 빅4에서는 굳이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자고 하더라도 연차별로 교육이 되게 잘 돼 있고 뭐 이런 체계적이죠. 것들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자원본부에 가서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배우다가 어떤 지인의 연락에 의해서 로컬에 가게 됐어요. 로컬에 갔는데 그때는 풀타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구분이 있는 게 빅펌과 로컬의 구분도 있지만 로컬 내에서도 어떤 형태로 내가 급여를 받고나 아니면 그쵸. 개업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풀타임으로도 먼저 오신 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개업을 해요. 로컬에서 있는다면 풀타임 갔는데 난 이 팀에 되게 오래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풀타임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에 대한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이 팀의 유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치 로컬에서는 쉽지 네, 않아. 각자 원하는 게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개업으로서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내 자유의사대로 뭔가를 하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내 책임을 내가 진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면서 좀 개업으로 좀 오게 된 것 같은데 로컬에 온 사람들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쵸, 좀 그쵸, 그쵸. 흐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개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같은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어떻게 그거 달라지겠다 제일 이런 중요하지. 그런 그거 계산을 되게 얘기를 커요. 해주시는 게 제일 근데 좋을 것 그거는 이제 이따가 기업의 장점에 파트에서 아. 말하려고 했는데 비펌 있을 때는 또 로컬의 생리를 몰랐고 아 그치. 로컬 나와서도 그 풀타임으로 근로를 할 때는 또 개업의 생리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다 알고 간다거나 다 준비하고 가는 그치. 경우 흔치 않은 거죠. 그치, 그래서 맞아요. 이제 듣는 분들도 이런 게 아마 고민이 될 때 그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가야겠다 대신은 이게 맞아.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이걸 다 알고 이게 뭐가 있어서 어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 사실. 그리고 사실 개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맞아요. 준비를 하다가 네. 개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라고 말을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아.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뭐 클라이언트를 모은 다음에 이 정도 모였을 때 개업을 해야지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클라이언트 모으는 동안 내 파트너가 이거를 그럼요. 용인해 주느냐 이것도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개업을 준비해서 내가 개업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내가 개업을 할 거야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제가 봐도 불가능. 약간 유니콘 그런 느낌이다. 네. 물론 그런 계기로 개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렇지 있기도 한데. 그조차도 이거를 뭐 염두에 두고 다 준비해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주변에 개업을 많이 보니까 특히나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그 개업의 계기에 있어서 시장 상황도 한몫했다. 그렇죠. 요즘 워낙에 그 개업 시장, 그러니까 그 로컬 시장도 좋았고, 그 최근에 이제 뭐 워낙 일들이 많으면서 제 주변에도 나가서 금방 바로바로 자리 잡는 케이스들을 봤고, 그래서 그런 개업의 어떤 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시장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개업을 안 한 거에 대한 후회 같은 거 없었어요? 엄청 많잖아. 사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 것도 그런 차원이었어요. 모두가 결국은 파이널이 다. 그치 파이널 근데-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인생에는. 같은 그래서- 회계사들은 겁나 알아준다. 우리끼리만 알면 사실 우리끼리는 겁나 알아준다. 또 차셔야 되는.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물론 그 와이프 입장도 들어봐야 돼 그런 거. 새벽 할 수 4시까지, 있지. 4시까지 하면 되니까. 요런 느낌으로 잠 좀 안 자면 네. 되니까.